인트로. 단백질 먹으면 살 빠진다고요? 그런데 왜 저는 매일 닭가슴살 먹는데 살이 안 빠지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백질은 다 똑같은 단백질 아니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단백질인데도 어떤 건 살을 빼주고 어떤 건 오히려 살을 찌운다면? 에이 설마. 아니요. 진짜예요. 오늘은 과학이 밝힌 단백질의 두 얼굴, 살 빠지는 단백질과 살찌는 단백질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헤쳐드립니다. 일부 단백질 넌 누구냐? 일단 기본부터 갑시다. 단백질은 3대 영양소 중에서 가장 억울한 영양소예요. 왜냐고요? 탄수화물은 맨날 욕먹고 지방은 무조건 나쁜 놈 취급받는데 단백질만 유일하게 착한 놈 이미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단백질도 결국 칼로리거든요. 1g당 4칼로리. 탄수화물이랑 똑같아요. 그럼 왜 단백질만 다이어트에 좋다고 난리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단백질은 먹으면 일을 해요. 실험 1 단백질의 열 효과. 웨스터터프 등 2004년 연구를 보면 이런 실험이 나와요. 실험 내용.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게 함. 단 영양소 비율만 다르게 조정. A그룹 탄수화물 위주, B그룹 단백질 위주. 실험 결과.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평균적으로 섭취한 칼로리의 약 20에서 30%를 에너지로 소모했어요. 반면에 탄수화물은 약 5에서 10%, 지방은 약 0에서 3% 수준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100칼로리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소화하면서 자동으로 20에서 30칼로리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5칼로리 정도만 태우고 끝. 단백질은 먹기만 해도 칼로리를 쓰는 일하는 영양소인 거죠. 2부 포만감의 마법.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백질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거든요. 바로 포만감. 실험 2 단백질과 식욕 조절. 패든 존스 등 2008년 연구에서는 이런 실험을 진행했어요. 실험 내용.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눔. 저단백 그룹 하루 단백질 50g, 고단백 그룹 하루 단백질 125g. 12주간 진행하며 배고픔 수치와 식욕 호르몬 측정. 실험 결과. 고단백 그룹은 포만감이 늘고 배고픔 신호가 줄면서 자발적인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핵심은 자발적이라는 단어예요.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진짜로 배가 덜 고팠다는 거거든요. 단백질이 뇌에 야, 이제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실험 3 아침 단백질의 위력. 라이디 등 2013년 연구는 더 재밌어요. 실험 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험. A그룹 아침에 고단백 식사 35g 단백질, B그룹 일반 아침 식사 13g 단백질, C그룹 아침 거르기. 12주간 식욕 간식 섭취량 체지방 변화 측정. 실험 결과. 고단백 아침 그룹은 식욕포만 조절이 개선되고 저녁 시간대 간식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고되었어요. 아침에 단백질 35g만 먹었을 뿐인데 하루 종일 식욕이 조절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백질의 마법이에요. 3부 근육을 지켜라. 그래서 단백질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경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단백질 먹고도 살이 찌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실험 4 다이어트 중 단백질의 역할. 롱랜드 등 2016년 연구를 봅시다. 실험 내용. 젊은 남성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 모두 40% 칼로리 제한, 꽤 심한 다이어트예요. 두 그룹으로 나눔. 저단백 그룹 체중 곱하기 1.2g, 고단백 그룹 체중 곱하기 2.4g. 4주간 고강도 운동과 병행. 실험 결과. 저단백 그룹. 체중은 줄었지만 감량의 상당 부분이 근육 손실이었어요. 고단백 그룹. 체성분 개선이 훨씬 컸고 근육은 유지되거나 증가했으며 감량의 대부분이 체지방이었어요. 같은 칼로리 제한인데 단백질 양만 달리했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일까요? 근육과 대사의 관계. 다이어트 할 때 몸은 이렇게 생각해요. 칼로리가 부족하네? 그럼 뭔가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1. 지방을 태우기. 2. 근육을 분해하기. 몸 입장에서는 근육 분해가 더 쉬워요. 왜냐면 근육은 단백질 덩어리니까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몸이 이렇게 생각하죠. 단백질은 계속 들어오네? 그럼 굳이 근육 부술 필요 없겠다. 지방이나 태우자. 이게 바로 고단백 시기가 감량 중 근육 손실을 줄이고 지방 감량에 더 유리해지는 이유예요. 물론 이 효과는 칼로리를 줄이면서 운동할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4부 그럼 왜 어떤 단백질은 살을 찌울까?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단백질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함정이 시작돼요.
함정 1. 가공 단백질의 정체. 단백질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자연 단백질, 닭가슴살, 계란, 두부, 생선, 소고기. 가공 단백질, 소시지, 햄, 베이컨, 프로틴바, 프로틴 칩스. 둘 다 단백질 함량은 비슷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실험 5. 가공육과 건강 위험. 로어만 등 2013년 에픽 연구. 실험 내용: 유럽 10개국 44만 명 대상 대규모 연구. 13년간 추적 조사. 가공육 섭취량과 건강지표 분석. 실험 결과: 대규모 코호트 에픽에서는 가공육 섭취가 높을수록 전체 사망 위험, 특히 심혈관, 암 관련이 더 높게 관찰되는 연관성이 보고돼요. 왜일까요? 가공육은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 첨가당, 나트륨, 첨가물 등이 가득해요. 이건 단백질 좀 먹으려다가 지방, 나트륨, 열량을 같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이어트에 불리한 단백질의 정체예요. 이 연구는 체중 증가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공육은 고지방, 고나트륨, 고열량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이어트 환경에서는 과잉 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함정 2. 총 칼로리의 배신. 안토니오 등 2014년 연구를 볼까요? 실험 내용: 운동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실험. 8주간 진행. 일반 그룹 체중 곱하기 1.8g 단백질, 고단백 그룹 체중 곱하기 4.4g 단백질 초과량. 모두 고강도 운동 병행. 실험 결과: 고단백 그룹은 총 섭취 열량이 더 높았음에도 고강도 저항 운동을 지속한 조건에서 체지방이 유의하게 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었어요. 오, 그럼 단백질은 아무리 먹어도 안 찌네요?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거든요. 고강도 운동을 병행했을 때예요. 운동 없이 단백질만 과다 섭취하고 총 열량이 계속 남으면 결국 지방으로 저장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단백질도 결국 칼로리다. 운동으로 소모하지 않으면, 근육으로 쓰이지 않으면 남은 건 지방으로 저장돼요. 5부 프로틴 파우더의 진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그래서 프로틴 파우더는 먹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헬스장만 가면 모두가 쉐이커 들고 있고 이거 안 먹으면 근육 안 크는 거 아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프로틴 파우더는 필수품이 아니라 보조수단이에요. 유청이 더 좋다, 식물성은 별로다, 이런 말들 많죠. 하지만 과학은 묻습니다. 조건을 갖게 하면 정말 차이가 날까? 실제로 이걸 실험한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 6. 유청 단백질 vs 쌀 단백질. 조이 등 2013년 연구. 실험 내용: 근력 운동하는 남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눔. A그룹 유청 단백질 파우더로 섭취, B그룹 쌀 단백질 라이스 프로틴 파우더로 섭취. 8주간 진행. 두 그룹 모두 섭취 열량과 단백질 용량을 동일하게 맞춤. 실험 결과: 근육 증가량 차이 없음, 근력 증가량 차이 없음, 체지방 변화 유의한 차이 없음. 즉, 이 연구에서는 단백질 원료 차이만으로 근육 성장이나 체지방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백질마다 소화 흡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하루 총 섭취량이 맞으면 근육 성장 결과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럼 프로틴 파우더는 언제 먹어야 할까? 이럴 때만 먹으세요. 일 시간이 정말 없을 때, 2 하루 총 단백질량을 못 채울 때, 3 식욕이 없을 때, 그리고 이럴 땐 먹지 마세요. 밥 잘 먹는데 그냥 근육 더 크려고, 다이어트 빨리 하려고. 프로틴 파우더는 마법의 가루가 아니에요. 그냥 편의성일 뿐이거든요. 음식으로 단백질 충분히 채울 수 있으면 굳이 프로틴에 돈 쓸 필요 없어요. 6부 단백질만으론 부족하다. 자, 이제 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특히 운동하고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백질만으로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방금까지 단백질 중요하다며요?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혼자서는 제대로 일을 못해요. 실험 7. 단백질 탄수화물의 시너지. 아이비 등 2008년 연구와 하워스 등 2009년 연구. 실험 내용: 고강도 운동 후 섭취 비교. A그룹 단백질만 40g, B그룹 단백질 40g과 탄수화물 80g 3:1 비율. 근글리코겐 회복 속도, 근손실 방지 효과 측정. 실험 결과: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 운동 후 회복은 가능했지만 근글리코겐 회복과 근손실 억제 효과는 평균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어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룹, 근글리코겐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근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쪽 지표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관찰됐어요. 즉, 총 섭취 열량이 관리되는 범위 내에서는 체지방 증가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일까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분비돼요. 이 인슐린은 근육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고 회복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단백질만 먹으면
문은 열려있는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운동 후 황금조합.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기준으로 탄수화물을 2~3배 정도 같이 먹는 게 회복에 가장 유리해요. 그럼 다이어트 중인데 탄수화물 먹어도 돼요? 먹어야 해요. 운동 직후에는 탄수화물이 근육 에너지 회복에 먼저 쓰여요. 단 운동 안 한 날엔 줄여야겠죠. 하지만 운동한 날?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목표에 따라 매우 유리한 선택이에요. 7부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 자, 지금까지는 평균적인 성인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마다 필요량이 달라요. 특히 나이와 성별에 따라 확 달라지거든요. 실험 8 나이대별 단백질 필요량. 바우어 등 2013년 프로트 에이지 연구입니다. 실험 내용. 20대 vs 70대에게 동일한 단백질 섭취. 근합성률 비교. 실험 결과. 70대는 동일량을 먹어도 근합성 반응이 눈에 띄게 둔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이걸 아나볼릭 저항성이라고 해요. 나이가 들면 몸이 단백질에 둔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더 많이 먹어야 해요. 실험 9 여성 vs 남성 단백질 필요량. 아르시에로 등 2013년 연구. 실험 내용. 남성, 여성 각각 고단백 식이 진행. 12주간 체중, 체지방, 근육량 변화 측정. 실험 결과. 운동을 병행하면 여성도 체중당 단백질은 남자랑 비슷해요. 체중 곱하기 1.6에서 2.0g. 다이어트 효과 동일. 근손실 방지 효과 동일. 추가 발견. 일부 연구에서는 생리주기 중 특히 황체기에 에너지, 단백질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크거든요. 이 시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회복이 느려질 수 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오해하는 거. 저는 근육 키울 생각 없는데요? 아니에요. 단백질은 근육 키우려고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피부, 머리카락, 손톱, 호르몬, 면역세포, 대사 유지. 여성도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신경 써야 해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남성은 근육 좀 줄어도 다시 회복 빠른데 여성은 한 번 잃으면 회복이 훨씬 어렵거든요. 8부 단백질 과다 섭취 정말 위험할까?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항상 나오는 질문.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 망가진다던데요? 이거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정확히 정리하고 갈게요. 실험 10 고단백 식이와 신장 건강. 벤 엘스윅 등 2018년 연구와 안토니오 등 2016년 연구. 실험 내용. 건강한 성인에게 고단백 식이. 저단백 체중 곱하기 1.2g. 중단백 체중 곱하기 2.0g. 고단백 체중 곱하기 3.0g. 1년간 신장기능 검사, GFR, 크레아티닌 등. 실험 결과. 건강한 성인, 특히 저항 운동자에서 고단백 섭취가 신장기능 지표를 유의하게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1. 건강한 사람. 기존 신장질환 없는 경우. 당뇨, 고혈압 등이 없는 경우. 2. 물을 충분히 마실 것. 수분은 개인 상태에 맞게 충분히.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 정도 유지. 특히 고단백 식이 중에는 수분 요구가 늘 수 있어서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 정도로 유지되게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신장질환이 있다면? 이건 달라요. 의료진 상담이 필수예요. 고단백 식이에서 흔히 보고되는 부작용. 그럼 진짜 부작용은 없나요? 가장 흔히 보고되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물 안 마시면 변비 와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몸이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수분 부족하면 변비, 수분 충분하면 문제없음. 해결책. 수분은 충분히,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 정도 챙기세요. 이것만 지키면 고단백 식이의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9부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자, 이제 모든 이론을 다 배웠으니 실전 전략을 정리할게요. 살찌는 단백질 먹는 법 이렇게 하지 마세요. 1. 가공육 위주. 소시지, 햄, 베이컨으로 단백질 채우기. 숨은 지방과 나트륨 폭탄. 건강 위험 증가. 2. 프로틴바, 음료 의존. 단백질 간식이니까 괜찮겠지? 설탕이 꽤 들어있어요. 프로틴 칩스도 마찬가지. 3. 총 칼로리 무시.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 운동 안 하면 그냥 살쪄요. 단백질도 결국 칼로리. 4. 한 끼 몰아먹기. 한 끼에 100g 단백질. 한 끼 근합성 반응은 보통 일정량에서 추가 이득이 줄어드는 경향. 나눠 먹는 게 효율적. 5. 물 안 마시기. 고단백 더하기 물 부족은 변비, 신장에도 부담. 10부 최종 실험 모든 걸 증명한 연구.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릴 연구 하나 더 볼게요. 위처리 등 2012년 메타 분석. 연구 내용. 단백질 섭취와 체중 감소 관련 연구 24개 분석. 총 1063명 데이터 종합. 모든 연구 12주 이상 장기 추적. 연구 결과. 고단백 식이 그룹.
칼로리를 제한했음에도 감량의 대부분이 체지방이었고 근육은 유지되거나 손실이 매우 적은 경향을 보였어요. 그 결과 기초 대사량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패턴이 나타났어요. 저단백 식이그룹 체중은 줄었지만 감량 과정에서 근육 손실 비중이 더 컸고 그로 인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어요. 마무리. 결국 핵심은 5가지예요. 자연 단백질 먹고 체중 곱하기 2g 맞추고 나눠 먹고 운동하고 물 마시기. 단백질은 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 무기가 돼요. 살찌는 단백질 vs 살 빠지는 단백질. 차이는 단 하나.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예요. 엔딩 멘트. 오늘도 실바디랩과 함께 당신의 몸을 과학으로 이해하셨어요. 단백질 이제 제대로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